안녕하세요. 시골 전부입니다. 어제, 영상에 아마 영상으로 올렸을 것 같은데, 그간의 작업을 쭉, 이제 훑어보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요. 거기, 뭐, 대체로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일까요? 제가 중간에 뭐 조작값 찾는 거, 그건 아직 뭐 미완이지만 조작값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 관내 사전이 투표소에 집계되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뭐가 이제 막 엄청나게 있는 것처럼 하다가 헛다리 짚은 것도 있고 사실은 그 문제는 확정 선거인 수보다 관내랑 당일을 합친 숫자가 더 많았었잖아요. 투표수가. 그 문제는 진행을 하면서 이게 그럴 수 있겠구나, 선관위 말이 맞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조작값 쪽에 집중을 해서 뭐 성동격사라 그럴까 그쪽으로 이제 관심을 집중시켜 놓고 저는 이제 뒤로 조작값을 좀 증명하는 작업을 하고 했었는데 아무튼 뭐라도 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오히려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훑어가고 있는 내용은 좀 뭔가 설명이 필요하고 복잡하고 한데 그 선거 상황 개표 상황표에서 나타나는 그 오류라든지 이런 건 아주 눈에 팍 띄잖아요. 숫자가 적도 해도.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또 좀 인생의 지혜를 하나 배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이라든지 이런 반응으로 저한테 보여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중간에 포기하거나 뭐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제가 두 명인가 그 뭐 퇴출시키는 그게 있어서 그 댓글에 분탕질 치는 사람 한 거 말고는 지금 쭉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그 구독자분들의 이렇게 구성을 보니까 그 좀 정말 소수정예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진짜 댓글은 제가 거의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보긴 봅니다. 뭐 답글 다는 게 뭐 저한테 무슨 애국자 아니 뭐니 뭐 그렇게 너무 좀 그 거창한 그 수식어를 붙이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에 하고 또 이렇게 그제 구호성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뭐 이렇게 답글을 달 내용도 없고 뭐 맞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그 영상을 올린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답글을 달아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어디 다른 뭐 라이브나 다른 유튜버를 저도 보잖아요. 근데 보다 보면 이게 댓글 달리는 수준이라 그럴까? 그 이게 뭔가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은 제가 받고 있었는데 하여간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저를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뭐 지금 이제 입력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한 군데 미추홀 을인가 거기는 내 오늘 또 참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어, 계속 그 미추홀 갑하고 비례대표는 갑을이 다 왔는데 지역구 을이 빠져서 온 거예요. 두 번이나 받았는데 빠져서 왔어.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 보라고 그랬더니 안 되는 소리가 거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못 내준답니다. 이런 황당하고 개 같은 경우가 있나? 그러면 지금까지 이쪽 국힙 쪽에서 소송 제기한 지역은 왜 다 줬어? 예? 그래서 주기 싫으면 말을 하고 그래서 윤상현 의원 측에도 혹시 이제 그게 정보 공개 청구가 아니고 소송 진행 중이면 그 소송 당사자들은 뭐가 또 그거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소송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다 국민들한테 오픈된 건데.
하여간 그래서 아이 주기 싫으면 바로 그냥 안 못 받았다고 얘기해 버리면 더 저 집중을 받게 되니까 그러지 뭐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두 군데인가가 세 군데죠. 좀 뭐 관외 사전 같은 경우에 기계랑 사람이 분리한 게 나눠지지 않은 데가 한 군데 있고 또 데이터를 못 받은 데도 두 군데 있고 해서 세 군데 빼고 나면 그 아까 미추홀을 하고 따지면 네 군데 빼고 나면 다 받았어요. 250군데가 입력이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지역을 이렇게 다 추려가면서 차근차근 영상을 올릴 텐데요. 하여간 지금까지 이렇게 끌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이 영상에서는 창원시 5개 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창원시 시민들이 선택해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저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 선거하고는 상관없이 창원이면 창원이고 마산이면 마산이고 진해면 진해지. 그 우리는 사실은 창원이라는 그 도시 이름보다는 예? 제3자들이 봤을 때는 마산시, 예? 진해, 뭐 군항제 뭐 이런 식으로 그 뭐가 이렇게 닿는 게 있었는데 이걸 왜 창원에다 확 묶어가지고 뭐 창원시 마산 화포군이 뭐 그렇게 했는지 저는 그거는 지금도 좀 창원시를 바라보면서는 좀 아주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야 그 행정구역을 조정하고 할 때 주민들 투표를 했을 텐데 그때 뭐 얼마나 민의가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좀 미지수고요.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남 마산 이랬을 때 갖는 느낌하고 경남 창원 이랬을 때 받는 느낌하고가 좀 이렇게 감성이 다른데 확 묶어놔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고요. 창원에는 진해구에 이제 좀 특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경화동 1투표소 선거일이니까 당일 선거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재분류를 했습니다. 재분류. 이 숫자를 보세요. 여기는 참 명확하게 설명은 해 놨어요. 밑에 보면. 예? 여기 밑에. 수정사유, 잘못 투입된 투표지가 혼입돼서 그걸 제외한 다음에 재분류했다. 예? 근데 어떤 표가 혼입된 건지, 예? 그럼 혼입된 표는 원위치를 찾아간 건지, 뭐 그거는 투표록에 있을라나? 이게 개표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이면은 이게 개표 상황표에 뭔가 제대로 기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보면은 투표지를 뭐 다른 선거구에 투표지가 예를 들어서 왔다면 그 내용을 적었어야 될 테고, 관내도 다른 투표소에 섞여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내용을 적고 그쪽에다 합산을 하면 되고 할 텐데 그 상세한 내용은 설명은 없이 하여간 이렇게 해서 보면 숫자가 당초에는 1121표를 넣고 개표기를 돌렸어요.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한 표가 잘못 혼입된 게 있어서 그 한 표를 빼고 다시 돌린 겁니다. 그랬는데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은 321표에서 318표로 3표가 줄고 마이너스 3표. 여기는 747표에서 757표로 여기는 플러스 4표. 그 이제 제가 뭐 두차 얘기하지만 이게 이 자체가 숫자가 다르다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 구성하고 있는 표가 전에 모의투표 기사 나온 걸로 보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 이 321개 중에만 3개가 뭐가 분류를 얘가 재분류할 때 못해서 3개가 튕가져 나왔다?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318표를 구성하는 표가 막 다르고 747에서 750으로 늘었다? 그럼 747은 747은 온전하게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3표가 다시 분류가 이렇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암튼 하여간 얘는 엉터리라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얼핏 보듯이요. 318대 750이면 3배, 2배, 2.3배 정도 되죠? 그죠? 뭐 대략. 근데 이 숫자를 보세요. 83, 3배가 넘잖아. 이게,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이 작업을 해보겠다고 했던 모티브가 된 게 요거인 거예요. 어, 박 변호사님한테서 받은 개표 상황표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싶어서 7개를 해보니까 7개가 다 그래. 그래서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작업하고 있는 내용이 요 기계, 요거는 이제 요 숫자는 318, 750은 기계에서 당초 분류한 숫자거든요. 저렇게 전자개표기에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318, 750이 나오면 요거를 요 숫자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이 무효표를 같이 넘기면 이 심사집계부에서는 무효표, 그 분류 못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사람이 직접 구분을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그러고도 구분이 안 되는 건 무효,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표기 결과는 여기서 지금 숫자가 틀리게 나온 것도 물론이지만 이렇게 편차가 생기는 게 약간 봐서는 저는 이건 조작된 숫자니까 못 믿겠다 싶어서 여기 사람이 직접 확인한 요 두 표를 가지고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음? 깜짝이야. 창원시 의창구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숫자를 기계에서 입력된 숫자, 기계에서 분류한 득표수, 그리고 사람이 재분류한 재확인한 득표수. 그래서 요 숫자를 다 입력해서 합계를 낸 다음에 합계를 낸 게 지금 요 숫자, 기계는 요 숫자, 당일 관내 그 사람이 직접 분류한 거는 요 숫자. 그래서 그 요 차이가 여기 제가 이제 숫자로 적어 놓은 건 7.2%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8.2%를 기계에서 얻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재확인한 걸로 따지면 31%를 얻었어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수에서는. 그래서 기계에서 더 득표율이 높게 나온 수치가 7.2%포인트라는 뜻입니다. 관내도 마찬가지고 관내도 그렇고. 그래서 총 득표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총 그 기계에서 분류한 숫자랑 사람이 분류한 숫자랑 그 합계해서 보면 42.8대 36.1%. 그래서 6.7%포인트가 기계가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한테 더 유리하게 됐다. 또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세요. 당일 같은 경우에 사람이 분류한 데서는 69%가 나왔는데 개표기를 통과한 데서는 61.8%밖에 안 돼. 그 이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을 그 통계 전문가이신 것 같은데 뭐 7.5%일 경우에 이게 뭐 이렇게 7.5%가 벗어날 확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대략 계산했는데 10의 8승분의 1, 그래서 1억 분의 1이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 전국 자료가 나오고 나면 더 전문가들이 거기에 그런 저 해석을 달아 주시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기 기계에서 나온 거는 저는 못 믿겠고 기계 득표율은 못 믿겠고 사람이 직접 확인한 그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전체 유효 득표수를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요 비율을 곱하는 겁니다.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 그러니까 그 득표율을 곱해서 보면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거소 손상이랑 국외부재자 투표는 이제 국외부재자는 기계로 돌린 경우도 있긴 있는데 뭐 그 수개표한 지역이 많아서 그냥 수개표한 걸로 치고 여기다 이렇게 숫자를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대로 수개표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합산해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득표수가 이렇게 나오고 득표율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선거인 수 부풀리기 숫자를 보면, 자, 여기 제가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요 득표율을 한번 대략 계산해 보시죠. 당일 득표에서는 22,000대 49,000이면 이게 그냥 이 비율로 나눠보자고요. 0.45%예요. 국힘당 대비 이 더불어민주당 득표율이. 근데 이 관내로 가면 0.9%예요. 이거는 관외는 0.7%. 이건 뭐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는 무려 2.29%. 그러니까 이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7만 1000명이나 4만 8000명이나 이 전체 12만 명 정도의 그 모집단에서 7만 명, 5만 명이 모아졌다 그러면 그냥 그 같은 모집단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투표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건데, 거기서 이렇게 그 득표율 차이가 나니까 이게 여기에서 이제 공 박사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하면 이 당일 득표율이랑 관내 사전선거 득표율이 같다고 보면 그만큼이 그 차이 나는 만큼이 부풀려져서 그만큼이 다 민주당에 넣어졌다, 그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아까 45% 비율, 요게 42%였잖아요. 요 비율대로 계산하면 17,347이 아니고 민주당의 실제로 투표했을 숫자가 8,687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줄었다는 의미는 이게 8,661명이 여기서 요 숫자를 뺀 게 8,661명이잖아요. 요 숫자만큼이 부풀려져 가지고 이런 숫자가 됐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관내, 관외, 국외부재자까지를 합쳐보면 1,614명이 선거인 수가 부풀려져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넣어줬다, 그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요 28%라고 하는 거는 실제 부풀려지기 전의 숫자, 실제 투표에 사전선거에 참여한 사람 숫자 중에 이게 지금 37,800명 가량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37,800명 중에 1,614명이 부풀려졌으니까 그게 28%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8%는 실제로 100명의 사전선거인이 국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사전선거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에 맞춰서 이만큼을 부풀려서 민주당에 넣어줬다. 그건 가정이 그런 거고, 그 가정에 따라서 나온 숫자니까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100명 중에 28명이 100명이 들어갈 때 28명이 더해졌다는 뜻인 거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일단 그 두 가지, 이 기계와 수개표의 차이, 그 득표율의 차이가 요렇다, 6.7%, 그리고 사전선거인 수에서 부풀려진 게 28%. 요거를 보고 이제 다른 나머지 그 네 개 구도 보시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6.6, 조금 전에 6.8이었죠. 여기는 40%, 조금 전에 28%였는데, 그죠? 의창구는, 자, 성산구 그렇고, 다음에 마산 합포구를 보시죠. 마산 합포구는 11.2%나 뒤집어졌습니다. 이쪽 국힘의 표가 민주당 표로 바뀌어졌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저게 그 마이너스 11.2가 어떤 의미냐 하면, 맞나요? 이게? 그렇지. 9,608표가 아닌데, 다시요. 당일 요걸로 해야 되는구나. 뭐야 이거, 반대로 했네.
당일에서만 4,979표가 국힘께 민주당 걸로 둔갑을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관내는 4,300, 관외는 1,046. 그래서 보면 1,331표가 국힘에서 빼져서 민주당에 더해줬다는 그 뜻이에요. 이 11.2%의 의미가. 그리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또 여기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숫자는 좀 적네요. 그죠? 회원구도 보시죠. 회원구도 높네. 12.6%, 요건 6.9%. 왜 같은 창원시 내에서도 마산이 이렇지? 요거는 좀 이따 그 당락을 같이 보면 또 뭔 답이 나올 수도 있겠죠. 진해구 보시죠. 진해구는 10.7%, 10.7%포인트, 29.9%. 그러니까 이게 그 저쪽 그 위에 이 개표기 조작 비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사전선거에서 부풀이 낮고, 이 개표기 조작이 낮으면 이 숫자는 높고 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다섯 개에서 그 패턴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자, 그러면 요렇게 조작이 돼서 어떤 결과를 영향을 미쳤느냐 보면, 여긴 뭐 창원 의창구 같은 경우는 선관위 발표에서도 국힘이 이겼는데 그 격차가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면 37대 63,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까지 빼고 계산하면 31대 68,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거였는데 42대 57로 발표가 됐다, 그 뜻인 거고요. 성산구로 보죠. 성산구는 여기는 국힘의 강기윤 후보가 진 걸로 나오네요. 근데 선거에서 그 개표기 조작으로 6.6%를 더해주고, 예? 선거인수에서 40.1%를 16,800명을 갖다 집어넣었으니 당연히 이겼겠죠. 46.38대 45.71. 이게 이거 1000표도 차이 안 나는데? 982표 차이인데? 이거 뭐 당연히 뒤집어지죠. 근데 왜 이런 데는 소송 같은 걸 전혀 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이게 개표기 조작만 빼도 40.2대 52.11이 빠져요. 그렇게 저 승부가 바뀌어버려요. 그 7,103표나 당일에서만 7,103표. 예? 8,978. 그러니까 총 18,000표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국힘 강기훈 후보는 9,310표가 줄어들고, 이 6.8%가 줄었으니까. 그리고는 민주당의 8,978표가 더해졌으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때는 제가 이 용어를 좀 다시 하긴 할 텐데, 이게 그냥 수개표 득표율, 이럴 때 이렇게 됐다. 예? 기계는 빼고, 수개표로만 했다면, 강기훈 후보가 52.11대 민주당 40.21%로 이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선관위 결과로는 보면은 982표 차이, 46.38대 45.71로 진고로 나왔어. 여기다가 16,890표나 더해서 집어넣었으니 그걸 쏙 빼고 계산해 보면 32대 59. 이거 뭐 거의 더블로 이기는 거를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지는 걸로 나왔으니 참 황당합니다. 야, 이 정도 되면, 느낌이 이 정도 되면은요, 이 사람들 현장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안 느껴지나? 하다못해
그 사거리에서 뭐 피켓 들고 할 때라도 지나가면서 환호하는 사람 숫자만 봐도 눈에 확 띄겠다. 32대 59면 거의 더블 아니에요. 예? 아니 욕하고 가는 사람보다 환호하고 가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아 이번에 되겠거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포구 볼까요? 하포구는 선관위 발표도 64대 36으로 국힘이 이겼었으니까 뭐 뒤집어질 일은 당연히 없고요. 여기에 뭐 11.2%나 더해줬으니 그걸 빼면 야 그것만 빼도 26대 74네. 예? 개표기 조작이 없이 그냥 사람이 직접 저 수개표를 했다면 이거 보세요. 10만 명 중에 2,700명이야. 그러면은 2.7% 샘플링을 해가지고 그 수개표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2.7% 같으면 훌륭하죠. 예? 이것도 뭐 저 신뢰 구간이 허용 오차진이 표현하면은 그저 표현하는 게 있던데 하여간 엄청 높게 나올 겁니다. 야 그리고 여기는 그나마 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좀 덜 됐다고 보고도 이 5천 명을 5천 명에 더해준 숫자가 26대 74니까 그걸 빼고 계산하면 22대 77. 와, 뭐 이걸 뭐라 그러지? 그 4배 나는 걸 뭐라 쿼드로플? 예? 4배까지는 아니구나. 3배 반. 마산 회원구. 여기도 뭐 이만큼 됐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기도 뭐 59.77%로 이겼는데 이 12.6% 조작한 숫자를 조정하고 나면 여기 또 28.6 대 21.4가 71.4가 되네요. 여기도 선거인수 부풀리기 좀 적었는데 그것까지 빼고 나면 26.7 대 73.3. 진해구 보시죠. 진해구는 선관위 결과가 야 여기도 까딱하면 질 뻔했네요. 네? 497표 차로 신승을 거뒀는데 이럴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럴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여기에 10.7%나 더해진 숫자를 감안해 보면 그걸 빼고 나면 40대 60으로 이긴 선거를 이 밤새 얼마나 조리고 봤습니까? 이런 지역구 같은 경우에. 예? 여기가 그 이제 전국 지표가 전국 그 의석수는 저 위에 자막에 달려 있고 밑에 뭐 아나운서들이 멘트 하는 거 쭉 보면은 여기가 언제 나오나 컴으로 보는 사람들이야 뭐 저 네이버로 봐가면서 했겠지만 TV 본 사람들은 이런 거 나오기를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봤겠어요. 저는 저기 어제 그 회의에서도 그 워낙 마케팅 전문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제가 끼어들기가 좀 그래서 그랬는데 이 지금 왜 그 사회적으로 좀 민생 법안이라든지 뭐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에 그 이렇게 당선된 민주당 애들이 택도 아니게 뭐 발의했다 어쩌고 뭐 예? 그 그런 데 있으면 기사가 나오거나 그런 하면 그런데 댓글에 가서 이 수치 가지고 너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어디지 의창구 성산구였나? 네, 성산구 같은 게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발의한 법안이 있고 뭐 그런 게 뉴스에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데 댓글에 들어가 가지고 예? 당신은 수개표 했으면은 40대 51로 졌어 이런 얘기를 계속 댓글을 달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잖아. 수개표를 한
수개표를 한 그 표에서 이 표에서 얻은 득표율이 이거니까 거짓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개표 한 데선 당신이 이겼어. 52.4 대 39.9로 이겼어. 예? 여기 뭐 여기는 거소선상이 이렇게 더해지니까 살짝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아무튼 야 당신은 기계에서 만들어 가지고 된 거야. 예? 허성무 의원 개표기에서 당신 안 밀어줬으면 안 됐어. 그 전에 한번 제가 중간에 뭐 그런 네이밍 해가지고 쓰기도 했었는데 개조작당, 예? 개표기로 조작해서 당선된 그런 거기 케이스에 전재수 위원이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딱 뭔가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예? 그 그런 댓글에 그런 내용을 달면 적어도 허위 사실은 아니잖아요. 당신 지역구에서 손으로 개표한 것만 따져서 합산해보면 너 당신 39.9 대 52.4로 졌어. 그렇게 댓글에 달아서 힘 빡 빼면 이제 그 사람들도 빡쳐가지고 저 새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이제 추적해가지고 예?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이제 따지고 들다 보면 봐봐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거 예? 이런 거야 이제 제가 그 개표 상황표 같은 경우 이거 돈 주고 제가 받은 거니까 뭐 유포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야 제가 영상을 다음에 만들면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 영상 지금 여기 지금 온라인 요거 딱 캡처해 가지고 봐봐. 예? 여기 경화동 한 군데만 봐도 야 숫자가 이렇잖아 이거 2배 반, 한 2배 반 정도 되는 수치인데 여기는 뭐 4배가 넘어. 예?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냥 김두 빼고 그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뭐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는 아직 두 군데인가가 남은 것 같은데요. 이 데이터 입력이 안 된 데가 있을 거야. 경남, 김해시, 갑을. 아닌데, 여기 다 했었는데. 그러면 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요, 경남 김해시 김해시, 여기 밀양시가 빠진 데가 있구만요. 밀양시. 그러면 그 밀양 김해까지 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것만 넘으면 경남이 다 끝나게 되니까 그거는 그때 그 나머지 경남 지역도 한번 쭉 훑어볼 겸 해서 김해시 가불이랑 밀양 쪽 그 선거구는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 지금 이제 입력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역 묶어 가지고 계속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